아니 사실 라이트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기타가 없는 그렇죠. 밴드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타를 뭔가 전면에 내세워서 어떤 음악을 만들기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됐어요. 또 이제 그 다음 곡인 빌로우 더 스타스는 많이 없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뮤지컬 장르고 그 약간 옛날에 이제 영국 퀸이나 비틀즈 같은 분들이 좀 많이 하셨던, 개인적으로는 연주하는 친구들이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너무 빠르고 쳐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걸 보는 재미가.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오늘 저희 K-팝 참참 게스트로 밴드 딕펑스의 김태현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딕펑스에서 노래하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EP 시리즈 스펙트라 RGB로 컴백을 했습니다. 이 앨범에서 말하는 RGB가 과연 어떤 감정,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지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더불어서 이제 밴드 딕펑스의 여러 가지 명곡들, 그리고 딕펑스가 걸어온 길, 이렇게 한번 입체적으로 알차게 너무 좋은데요?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사실 저는 딕펑스라는 밴드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쵸?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치어걸. 그쵸. 네. 치어걸. 네. 정규 앨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슈퍼스타 K.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진짜 보고 싶었던 밴드였는데, 제가 그때는 서울에 안 살아가지고. 그래요?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로 처음 만나게 돼요. 영광입니다. 인연이 어떻게든 돌아간다고 그렇죠. 그니까요. 네. 요즘에 이제 뭐 어디 가면은 이제 후배분들이 자기 고등학교 때 디펑스 거 커버했어서 공연했었다. 막 이런 얘기 가끔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번에 나오는 3부작 EP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스펙트라 RGB. 네. 그래서 RGB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앨범 시리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EP 앨범에 5곡을 내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번에 EP로 나오면 나머지 곡들이 좀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한 번씩 짚어보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곡, 두 곡 이런 식으로 3번으로 나눠서 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와서 얘기도 더 하고 또 라이브도 하면서 좀 더 안에 있는 음악들 더 잘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3부작으로 내게 됐어요. 확실히 저는 2020년에 오리지널이 데이스 네네네.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내는 EP신 거잖아요. 오래됐어요. 그 앨범 들으면서 방금 김태현님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돼요. 왜냐면 그 앨범 좋은 노래가 정말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싱글 단위로 이제 나오지 않으면 맞아요. 아무래도 대중의 주목을 받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쵸. 네, 이번에 나눠서 RGB로 나누셨어요. 네, 맞아요. RGB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색상, 삼원색을 뜻하는 건데, 네네. 어떤 좀 아이디어로 앨범 제목 정하게 되셨나요? 일단 처음에 스펙트라라는 앨범 타이틀은 좀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좀 손쉽게 들려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팀 같아서 네. 스펙트라라고 처음에 좀 정해놨었는데, 이게 3부작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럼 뒤에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지 될까? 근데 이제 빛의 삼원색이 또 RGB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나눠서 R, GB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내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RGB가 된 거죠. 그렇게 삼원색, 사실 삼원색이 색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맞아요. 모든 색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기본이죠. 어떤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네네. 딕펑스가 그렇다면 음악적으로도 뭔가 딕펑스의 좀 원초적인, 그리고 딕펑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져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선공개 싱글인 이제 그 R 이제 EP라고 불러야겠죠. 그쵸. 네, R의 Light Up이라는 맞아요. 싱글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굉장히 빠른 곡이고 신나면서 뭔가 드라이브 가거나 여행 가거나 아니면 내가 힘이 없다 할 때 딱 들으면 굉장히 좀 이제 업되는 그런 류의 노래고요. 뭐 가사 내용은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했으면 좋겠어, 뭐 약간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라이트업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사실 스펙트라랑 빛의 연관이 되는 제목을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불을 키다 뭐 이런 뜻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활동을 하는데 또 이 노래가 좀 원동력이 돼가지고 불을 켜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나온 음악입니다. 확실히 5년 만에 네. 이제 새로 나온 앨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맞아요. 그런 마음도 느낌이 있으셨을 있었죠. 것 같고, 네, 맞아요, 물론 맞아요. 중간에 이제 싱글은 계속 내셨잖아요. 싱글도 내고 저희가 EP 앨범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EP로 나와 있는 Sometimes라는 앨범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같이 만든 음악들이어가지고 네. 사실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중간에. 최근에는 뭐 이영지의
아, 맞아요, 이영재의 맞아요. 레인보우에도 나오셔서 라이브 거기서 하셨고 나갔죠. 네. 그 라이트업도 제가 찾아봤는데 네. 굉장히 또 라이브 클립 아, 네.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더 픽스의 정나영 님이 또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보고 이분 딕펑스의 여성 기타라 리스트가 아, 있었나?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물어봐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했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건가요? 아니, 사실 라이트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기타가 없는 그렇죠. 밴드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타를 뭔가 전면에 내세워서 어떤 음악을 만들기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기타 소리가 나오는데 사람이 안 치면 이것도 이상하니까 맨날 이제 건반 뒤에 기타를 숨겼었단 말이에요. 아하. 항상 들어가 있긴 했지만. 네네.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곡을 딱 쓰고 편곡을 하면서 느낀 게 이 노래는 기타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노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타 메인 리프로 한번 가보자. 그런 거에 우리가 좀 갇히지 말고 연연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곡을 다 만들었는데 뮤비를 찍고 뭐 하려면 어쨌든 기타 사운드 기타 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다행히 또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딕펑스 이렇게 참여해줘서 감사하다고 네. 또 나영 씨도 얘기해 주시고 너무 뭐 잘 촬영해주고 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뜻깊은 콜라보레이션. 맞아요. 네. 저도 노래를 들어봤어요. 네. 뮤직비디오도 보고 네. 굉장히 좀 이 태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절에 드라이브 하면서 정말 좋죠. 신나게 맞아요. 들을 수 있는 노래다. 저 최근에 신병 3 네네네. 싱글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노래 내일을 향해 네네네. 라고 했는데 그 노래랑도 좀 이어지는 듯한 굉장히 그쵸? 좀 신나고 네. 밝고 뭔가 달려나가는 듯한 맞아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전 좋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곡을 많이 안 내고 신나는 곡들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페스티벌에서 할 만한 곡들이 좀 식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저희는 이제 계속 했던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밝고 신나는 곡들을 더 많이 내서 공연 무대에서 좀 더 재밌게 밴드스러움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이런 신나는 곡들을 지금 좀 내는 일도 있습니다. 오디너리 데이스 EP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딕펑스의 조금 새로운 사운드를 맞아요. 좀 추구를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달리는 노래 맞아요. 페스티벌용 노래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노래들을 뭔가 페스티벌에서 하기에는 저희도 좀 약간 이상하고 네.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신나는 곡들을 더 많이 썼죠. 네. 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꼭 오디너리 데이스 EP도 들어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가끔 듣는데 아주 아주 칠하고 아주 칠해요. 진짜 칠해요. 딱. 네. 그리고 뭐 적재님도 참여를 하셨고 맞아요.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 이번 이제 스펙트라 시리즈가 어쨌든 딕펑스의 새로운 전기를 네. 만들어 나가는 이제 EP가 될 텐데 네. 앞으로 나오는 음악들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뭐 소리, 사운드적으로 네. 특히 좀 새로운 요소를 담았다거나 아니면 딕펑스의 어떤 부분을 좀 살렸다 이런 지점이 있을까요? 5월 22일 날 또 저희 두 곡이 나오는데 네. 그 두 곡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방식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곡은 좀 이제 약간 LP 노이즈 같은 것도 좀 넣고 또 전체적으로 좀 우울감을 좀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운드 레이어도 되게 많고 또 이것도 기타도 좀 빈티지한 사운드로 좀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되게 차분한 느낌을 좀 많이 내려고 했고 또 이제 그 다음 곡인 빌로우 더 스타스는 이 노래도 저희가 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노래 자체가 많이 없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뮤지컬 장르라고 그 약간 옛날에 이제 영국 퀸이나 비틀즈 같은 분들이 좀 많이 하셨던 스타일의 음악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런 스타일이라고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또 베이스를 그 호프너라고 예전에 비틀즈가 썼던 베이스를 회사에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녹음을 해보고 그런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건반을 가기 때문에 항상 믹싱하거나 녹음하거나 할 때 가운데다 두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스테레오로 나눠서 연주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둘이 좀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60년대에 이제 앨범 미학이 만들어지고 네. 레코딩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네네. 이제 비틀즈도 그렇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황금 같은 밴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많죠. 그런 사운드를 의도를 하고 계십니다. 구현하려고 되게 믹스하면서도 많이 고민도 했고 녹음할 때도 네. 엄청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딕펑스의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겠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그거를 알아채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딕펑스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도 가장 네. 많이 붙었던 소식이 이제 피아노로 하는 펑크락이었고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언급됐던 밴드가 이제 비틀즈나 퀸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결국 항상 마음속에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이상향을 향해서 그쵸. 항상
저희가 맨날 어떤 곡이나 작업을 할 때 항상 생각이 나고 또 저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결이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항상 많이 듣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EP 프로젝트 가운데 이제 나올 곡도 있고 네. 이미 나온 곡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곡이 아무래도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라이터. EP 앨범으로 또 나온 곡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연주하는 친구들이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너무 빠르고 쳐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걸 보는 재미가 괴롭히는 재미? 네, 제가 하면서도 네. 맨날 뭔가 저만 힘든 느낌이었는데 너네도 당해봐라. 아, 네, 어떠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 노래가 애착이 좀 가요. 박자가 굉장히 빨라요. 빨라요. 이게 네. BPM으로 하면 한 186 정도 되는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애들이 보통 이제 연주하거나 공연하면 이제 웃거든요. 웃으면서 이제 관객과 소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땅에서 거의 시선을 못 대더라고요. 그 재미도 있고. 제가 라이브 클립 봤는데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연주가 힘들대요. 저는 뭐 연주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노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멤버들이 고생하는 아, 하지만 너무 좋죠. 네, 오랜만에 태연님은 이제 무대에서 아. 여기서 즐기시는. 너무 좋아요. 너무 라이터. 좋아요. 애착이 갑니다. 다른 멤버분들한테 여쭤보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노래는 아닐 거예요. 확실히. 네. EP 프로젝트가 특이하게 네. 3개의 파트로 나눠서 나오잖아요. 네네. 이 3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R은 조금 밝고 빛나는 느낌이라면 G는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이고 약간 회고, 회고 네. 회상, 그다음에 뭐 감정적인 좀 약간 그런 우울감을 나타내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파트 B는 또 어떤 느낌으로 가나요? B는 제가 아까 오면서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만들어 봤는데 블루 약간 청량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뭐 청춘에 대한 좀 이제 뭐 발전이라든지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그럼 이 RGB를 관통하는 전체적인 감정선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앨범 전체를 요약을 해서 맞아요. 이제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GB 시리즈를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최근에 그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우셨나요? 울진 않았어요. 최대한으로 참았는데 네. 고이는 거에서 멈추긴 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생을 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생각들, 또 그 사람이 컸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겠구나, 그리고 또 엄마가 그걸 보는 부모님의 생각들, 그러니까 좀 모든 세대가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저희 앨범이 되게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을 넣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 곡쯤은 그래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장르가 이번 5곡이 사실 장르가 겹치는 장르가 없어요. 다 다른 장르들이어가지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채롭게 자기의 공감대를 찾으면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 노래 부르면 이 팀이구나 하면서 땅 보고 계실 때 갑자기 핸드폰 꺼내셔서 막 앞으로 나오세요. 찍으려고. 네, 약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알려진 곡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항상 힘이 나죠. 네. 그래서 분위기가